우리는 모두 함께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모두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인류가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시된 것처럼 코로나19로 마스크를 쓰는 것도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잠시라도 마스크를 벗고 있으면 경계하는 눈빛으로 마스크를 벗은 사람을 바라볼 정도로 마스크를 쓰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모든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는 일상적인 인식을 우리는 상식이라고 말합니다.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상식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식에 따라 다른 사람의 행동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가 무엇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이후 해외 뉴스로 쉽게 접했던 사건들입니다. 동양인에 대한 무차별적 폭행 장면 사진, 그리고 지하철을 기다리며 언제 어느 순간 어디서 누군가로부터 위협을 당할지 몰라 시계를 보는 엄마와 그 엄마 손을 잡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소녀의 모습이 사파로 담겨있는 잡지의 그림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코로나19 이후 서양인들의 동양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행동에 표출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모두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들의 인식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는 나와 너, 우리와 그들을 구분하는 언어 표현을 사용합니다. 물론 이 표현은 실제 대상에 지칭하기 위해 사용하는 언어 표현입니다. 그러나 대상을 지칭하는 언어 표현일 뿐일까요? 언어 표현과 함께 우리의 인식의 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상에 대해 관심을 보이기도 무관심하기도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런 인식의 차이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관심은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무시는 상대방을 소외하고 배제하는 태도로 이어집니다. 이런 태도는 겉으로 보기에 우리가 모두 같이 더불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같이 사는 것도 더불어 사는 것도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코로나19 이후 서양에서 발생하고 있는 묻지마 폭행이 한국 사회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일까요? 우리는 매일 누군가를 소외시키고 배제시키며 경계를 나누어 구분해서 대하고 있진 않을까요? 외국인, 혼혈아, 탈북민, 이주 노동자들에 대해 우리는 차별적인 인식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차별적 인식은 사회적 배경에 차이가 있는 대상들에게만 한정될까요? 성별, 학벌, 외모, 경제적 수준 등에 대해서도 우리는 경계를 나누어 구분하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다양한 기준을 바탕으로 우리라는 영역 내에 누군가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우리라는 영역 밖으로 밀어낼 것인지 판단합니다. 그리고 여러 기준에 따라 다층적으로 우리의 범주가 발생합니다. 우리의 범주를 구분하는 여러 기준은 사회적인 힘의 논리로 작용합니다. 외모가 더 나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을 무시하거나, 경제적으로 더 나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을 무시하거나, 이주노동자를 자국민보다 무시하거나, 개인 수준과 집단 수준에서 나와 너, 우리와 그들을 구분하고 인정하거나 배제시킵니다. 같은 공간에서 함께 사는 것 같지만 서로 공유하는 물리적, 심리적 공간이 다릅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이 사용하는 언어 표현을 바탕으로 그와 같은 차별을 표면적으로 나타내고 강화합니다. 어떤 혐오 표현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각각의 표현을 정확하게 되짚어 설명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단어들을 보면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표현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특정 소수자 집단의 부정적 이미지를 표현하거나 일정한 틀에 가둬두고 한계 지우기, 정체성을 부정하고 무시하고 열등한 존재로 바라보는 인식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대꾸합니다.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지 않나요? 나쁜 의도로 한 말도 아닌데 왜 저렇게 예민하지? 웃자고 한 소리인데 농담도 못하나라는 식입니다. 부정 표현은 사람들에게 어떤 생각이 들게 할까요? 들을 때마다 역겹고 내 존재를 부정당하는 느낌이 든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고 속이 텅 빈 느낌이 든다. 더욱더 나 자신을 감추고만 싶어지는 기분이 든다. 나의 존재가 처참히 없어지고 사라지는 느낌이 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인식이 어떤 양상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 혐오 피라미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특정 집단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공유하는 편견에서 출발합니다. 편견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조롱하고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말이나 행동, 집단 따돌림으로 생각을 행동으로 표출하기 시작합니다. 나아가 개인적 수준의 행동이 고용, 서비스, 교육 등의 영역에서 차별, 괴롭힘, 배제, 분리로 이어져 사회적인 양상으로 확대되고 편견에 기초한 폭행, 협박, 강간, 방화, 테러, 기물파손 등의 사회적 범죄로 발전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극대화되면 특정 집단에 대한 의도적, 조직적 말살로 이어지는 집단 학살이라는 조직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의 사회에는 어떤 모습까지 발견할 수 있을까요?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조선인을 학살했던 사건,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이 학살되었던 사건, 나무에 매달려 죽어가는 흑인의 모습을 보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백인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들은 인간의 폭력성이 집단학살로 이어진 경우에 해당하는 사례들입니다. 누가 누군가에게 차별을 받아도 되는 것일까요? 아니겠죠. 인권이란 무엇일까요? 인권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 즉 인간의 기본권을 의미합니다. 인권은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누구나 똑같이 가지고 있는 권리입니다. 어른과 아이, 피부색, 종교, 사는 곳이 달라도 인간이라면 누구나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인권은 인간으로 태어나면 당연히 갖는 권리로 단순히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답게 사람으로서 존중받는 삶을 추구합니다. 이러한 인권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 인권은 인간이 갖는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존엄합니다. 인권은 인간의 이 존엄성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즉, 존엄한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인권은 인간이 갖는 보편적 권리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존중할 때에만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인권이 인간의 권리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나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인권은 사회의 관습이나 규범 같은 어떤 조건으로도 제한해서는 안 되며 오직 인간이라는 이유로 모든 인간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인권은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를 위한 권리입니다. 인권은 누구나 갖는 보편적인 권리이지만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약자나 소수자들은 마땅히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여러 기본 조건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한 삶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인 인권은 약자의 존엄한 삶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권리로 더 강조되기도 합니다. 네 번째, 인권은 책임을 동반한 권리입니다. 한 개인이 인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동시에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할 책임도 가진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개인은 자신의 인권을 알고 누려야 할 책임과 타인의 권리도 존중하면서 지켜주어야 할 책임을 함께 갖는다는 뜻입니다. 다섯째, 인권은 개인과 집단을 포괄한 권리입니다. 인권은 단순히 한 인간의 권리로만 제한할 수 없습니다. 인권이 침해받는 현상이 사회구조와 관련되거나 국제적 힘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경우라면 개별적으로 인권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 개인의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사회 구성원 전체나 사회의 구조에 초점을 둘 경우 인권은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사회 구성원 모두 인권의 주체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개인의 초점을 두기보다는 사회 집단이나 구조에 초점을 둘 경우 인권은 더 많이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사회 집단 모두 인권의 주체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차별을 하거나 혐오를 할까요? 일본인들이 한국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있는 반면 한국인을 혐오하는 일본인들을 비판하는 일본인 단체도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동양인을 혐오하고 폭행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차이와 차별을 구별해 볼까요? 맞습니다. 차이란 서로 같지 아니하고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는 것을 말하고 차별이란 둘 이상의 대상의 차이를 두어 우대하거나 배제, 구별하거나 분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합니다. 차이와 차별은 같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지배 권력은 지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인종차별, 성차별, 장애인차별 등 차별적 제도를 활용해왔습니다. 다음은 다름과 틀림을 구별해 볼까요? 맞습니다. 다름은 두 가지를 기준 없이 서로 견주어 보는 것이고 틀림은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을 정해놓고 다른 한쪽을 거기에 견주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다르다와 틀리다를 구별하지 못하고 사용합니다. 다르다와 같다로 구분되고 틀리다와 맞다로 구분되어야 합니다. 오른손잡이와 왼손잡이는 서로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차별을 정당화하는 표현은 차별을 정당화하는 인식을 강화하고 차별을 정당화하는 행동으로 이어져 그것은 누군가의 인격을 짓밟는 행위가 됩니다. 우리는 건강한 언어 사용을 바탕으로 건강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